올바른 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논리적인 글들이 좀 더 좋은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좀 더 보는 게 좋겠어요. 자, 가보겠어요. 퍼스펙티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얘네들 이 단어 뭔 뜻인지 알고 있죠? 퍼스펙티브 뭔 뜻이에요? 관점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약간 근데 쉬는 시간에 푹 자시네요. 좋아요. 푹 자면 약간 개운하잖아요. 아니구나. 나는 좀 잠깐 쪽잠이라고 그러나 잠깐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던데 되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밤에 푹 자는 것보다 뭐 밤에 쭉 자면 좋지만 근데 잠깐 낮에 약간 낮잠식으로 10분 20분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물론 단계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한번 약간 어깨 한번 풀자. 좀 약간 좀 약간 좀 정신 차려봐. 좀 차려서 힘 좀 내고 다시 수업을 집중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잠깐 정신 차리면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관점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퍼스펙티브가 원래는 원근법이라는 뜻이었어요. 원근법이 뭐예요? 가까운 거 가깝고 먼 건 멀리 보이는 그 방식이 원근법인데요. 그게 바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보면은 얘가 더 가까워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얘가 더 가까워 보이고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의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오래되겠지만 나 때에는 원근법이었는데 그 다음에 관점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한 번 원근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특히 그림에서는 원근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적인 뜻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서양의 그림에서의 원근법의 역사예요. 서양의 그 회화, 그림에서 원근법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그것이 삶의 기술을 드러내주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무언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의 원근법이 단지 페인팅이 아니라 리빙, 삶의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 이 원근법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은 없네요. 자, 그래서 뭐처럼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conform to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conform이라는 게 얘들아 봐봐요. conform. 자, 좀 우리 유치하게 가보자. conform은 뭐예요? 확인하다예요. 확인하다. 왜냐면 form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단단한, 고정된, 해설할 수도 있지만 견고한의 뜻이죠.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래서 확인하다. 그러면 conform은 뭐예요? 얘는 순응하다예요. 근데 여기다가 conform to까지 적어서 따르다, 순응하다. 라고 적겠어요. form이 뭐예요? 형태죠, 형태. form이 아니라 form. 형태가 똑같아지는 거야.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지. 너도 교복 입고 너도 교복 입어요. 순응하다, 따르다. 규칙과 관습을 따르다, 순응하다. 그래서 conform 유치하지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form to에서 comply with. 그 다음에 adhere를 따라 좋지 않습니다. adhere to. 지키다, 고수하다, 따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순응하다, 따르다. 되는 거죠. conform, comply with, adhere to. 지키다, 고수하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여기 적으셔야 돼 이거. 필기는 다 여기서 주로 할 거야. 기출문제 풀이기 때문에 약간 풀이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순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라든가 어퍼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빈칸하고 있는데 주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봐봐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뭘 따른다? 그들이 태어난 시대의 그런 스타일적인, 형태적인 관습을 순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가 어느 시기에 태어난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관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순응을 하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 prevailing, 만연된,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관습을 따른다는 거야. 결국 화가와 원근법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과 관습과의 관계와 같은 거지. 화가는 뭘 따라? 그 당시에 원근법이라는 스타일을 따른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 그 당시에 이 사회적 관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괜찮은 글인 거야, 이런 게. 그러면 이러한 글로 쓰여지지 않은 규칙이에요. 뭐라고 너네들한테 규칙으로 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관습을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뭐 이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글로 쓰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관습이잖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냐면 결혼도 해야 돼요. 애도 낳아야 돼요. 집도 사야 돼요. 아파트 사야 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정규직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으로 출근. 아이 지겨워. 그 다음에 휴가 되면 외국으로 여행도 하는 걸 다 포함하니까 남들 하니까. 남들이 결혼하래. 남들이 자식 낳고 직사래.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가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바로 관습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현실인 거야. 근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열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결국 뭐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결혼도 하고 해외여행도 갔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어. 해외여행 가고 싶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이걸 현실로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열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국 그래서 일시컴은 투부정사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뭘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따르고 순응하고 열망하는 게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 아닐까? 나는 여기다가 일단 순응이라고 적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 뒤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과 원근법을 따르는 게 누군가는 이미 따랐고요. 누군가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이룩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는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습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서의 이 시점에서 그들은 뭐에 있다? 어디 가운데 있죠? amongst는 among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한가운데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배적인 관습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배적인 관습이다? 우리를 대부분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 없이? 의문 없이. 의심하지 않고서. 결혼하려는데 왜 결혼해야 돼?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관습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했던 것처럼 이 베르미어라는 사람과 다른 이 네덜란드의 바로 그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17세기 얘네가 뭐 했다? 어떤 의문 없이 마찬가지죠. 질문 없이 이러한 직선의 원근법을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똑같아요. 화가가 원근법을 질문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의문 없이 이러한 관습을 받아들이죠. 다시 한번 수능이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따른다는 거야. 지금 어떤 여기에 대한 반역적인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는지 확인해 볼게. 그러면 어렵대요. 아까는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렵다는 거지. 뭐가 어렵냐면 이러한 한계,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는 게 어려우니까 따르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냐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해버렸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했던 그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 우리에게 형성, 영향을 미쳤던 그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갇혀있어요. 어디에? 우리 자신의 시대의 관점, 원근법에 갇혔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결국 뭐가 흔한 일이다? 순응하는 것. 그 다음에 trapped도 좋네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용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논리적인 글이라니까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화가의 원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습을 의심 없이 따른다.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갇혀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게 안 좋다라는 말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수능과 사로잡힘, 갇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온?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뭐예요? 컴플라이 위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conform to 나온 다음에 comply with가 나왔죠. 결국 뭐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그들을 그러한 관습들을 따르도록 사회적인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다. 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압박감.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만 결혼 못했어. 그럼 부담스럽잖아.
남들 다 아파트 사는데 나만 못 샀어. 부담스럽잖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흔한 일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긍정부정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그냥 사실적인 정보. 아, 남들 하니까 다 따르고 있구나. 까지에 대한 글이 돼 있고 지훈이 몇 번 갔는데? 나중에 찍어야지. 다른 보기 볼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생각과 소망과 구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죠? 생각과 소망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열망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글이고요. 그 다음에 ignore, 무시하는 거 아니지. 따르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objection이 뭐예요? objection. 이거의 끝들이 자 앞에 것만 외워가지고 자 object가 물체, 대상, 목적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너네들이 실수를 한다는 걸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을까? 문제에다가 object가 물체와 목적어와 대상이라는 뜻인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objective는 뭔데? 그치? 객관적이라는 뜻만 또 알아두면은 안 돼요. 뭐냐면 얘가 목적, 목표라는 뜻도 명사를 가지고 있죠. objective가 명사로 쓰이면 목표인 거야. 그러면 objection은 뭐다? 반대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대 또는 발음 어려워. 이의를 제기하다. 그죠? 이의고죠, 이의고. 어떻게 발음해? 이의고죠, 이의고. 이의고가 아니라 이의고죠. 발음이 어렵죠? 이의를 제기하다. 반대를 제기하다. objection.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진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망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바라고 있잖아. aspiration. 열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comply with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5번은 오답을 아니고? 됐어요. 무관한 문장도 틀려주시는 저 센스는 또 이제 봐봐라. 이거는 그냥 해석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거가 이 문제 틀릴 것 같아가지고 해석을 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이 문장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냥 보라고 시킨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우리가 무관한 문장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이제 최근 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약문도 하고 그다음에 장문 원도 하고 이런 기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틀리지 않은 거야. 이제 뭐 물론 이제 세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세트에 또 틀리면 또 한번 해줄게. 근데 실전에서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우리가 이러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음악 제작을 접근할 때 근데 멀리서 처음으로 교실에서 처음으로 교실에서 학교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거 음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배우나 봐요. 그럴 때 좋은 생각이야. 뭐 하는 게 이러한 악기를 사용하는 걸 완전히 피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는 거야. 교실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것들을 접근할 때에는 악기를 사용하는 걸 완전히 피해버리는 게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세트에서 비슷한 소재가 나오지?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음악은 악기와 보컬, 노래, 성악 중에 뭐가 중심이었다? 보컬이 중심이었다. 그렇죠? 악기는 부차적인 것이었고 근데 비슷한 소재야.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면 뭐지? 노래를 만들 때 목으로 만들라는 건가? 소리로 만들라는 건가? 그러면 이것이 뭘 허락하냐면 경험이 없는 그러한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허락해요. 근데 뭐에 발전은 발전인데 근본적인 음악적인 행동에 대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허락하는 거야. 근데 뭘 통해서 듣기라든가 아니면 연주하기라든가 아니면 작곡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음악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악기 연주하다 보면 야 너 왜 바이올린 그렇게 들어? 너 피아노에 왜다 침 뱉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근본적인 발전 음악을 듣고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그 다음에 선생에게는 이런 걸 허락하고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또한 집중하는데 그들이 통제 가능한 소리의 원천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그 통제 가능한 소리의 원천이 뭐냐? 즉, 내 목소리. 그 다음에 나의 신체적인 퍼쿠션이라는 악기 알아요? 드럼은 아니고요. 두드리긴 두드리는데 약간 전자적인 소리가 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제 막대기 스틱으로 두드리거든. 그런데 진짜 드럼 소리가 아니라 두드리면은 그냥 띵!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도 이제 기술 전자적으로 소리 내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 퍼쿠션이라는 게 때리는 타악기, 타악기. 신체 타악기. 이게 바로 사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기의 경우에는 처음 배울 때 소리가 안 나. 리코더도 잘 소리 안 나잖아. 근데 나의 목소리라든가 내 몸의 타악기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클릭, 딸깍거리거나 아니면 스탬핑, 발을 구르는 내 몸으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다? 악기가 마이너스인 글. 오케이? 악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악기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고 애들은 통제 가능한 내 목소리, 내 몸에 집중하죠. 근데 음악이 무엇과 함께 시작되어지냐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것들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역사적이든 발달적이든 이와 함께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가장 표현적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음악적인 악기는 뭐다? 인간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오케이? 악기가 아니라. 그러면 소리는 소리인데 악기의 소리의 품질은 직접적인 결과예요. 무엇에? 이러한 재료라든가 설계라든가 제작 방식의 품질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갑자기 악기의 품질이 왜 나오냐면 지금 악기가 아니라 몸과 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디가 나왔죠.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뭐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음악적 제작을 인스티게이트, 불러일으키고 자극하는 이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목소리에서 몸으로 가다가 갑자기 악기가 나오기 때문에 악기의 품질이 재료가 좋아야 된다. 설계가,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제작 방식이 좋아야 된다. 그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이걸 왜 시킬 수가 있어? 야, 이거 해석이 구문 있냐? 35번에? 없어요. 그죠. 아니었네요. 해석이 없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체크해놨지?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인데 이러한 많은 조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신호라든가 상징에 대한 뭐 악보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적인 이해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필요한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런 악기 없이도 확립되어질 수 있다. 악기 필요 없구나. 아주 기초적인 음악 교육, 교실에서의 최초의 교육의 경우에는 악기 없이 목소리와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글이 되겠어요. 악기의 품질에 대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할만하다. 35번은 이런 식으로 글의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근데 실제로 진짜 헛소리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겠어요. 이제 또 이제 순서 위치에서 오답들이 좀 있겠죠. 자, 6, 7번에 보자면 7번, 오케이. 7번 보겠어요. 6번이 어려운데 7번, 그래요. 뭐 이제 이거는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7번을 보겠어요. 7번에 내가 예측컨대, 그걸 먼저 정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한번 얘기를 할 거야. 네가 오답이 뭘 갔을까에 내가 좀 예측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할 거거든. 일단 첫 번째가 이게부터 나온다라는 건 확실해. 봐봐요. 한 아이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걸 볼 때 어린아이야. 근데 그 아이에서 그 구름은 뭐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구름이 살아있고 지가 알아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구름 무서워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구름을 갖다가 플리시하면 털이 복슬복슬한 양으로서 구름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메타포라는 거 알고 있죠? 메타포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야. analogy, 메타포 너무나 많이 나오는 analogy는 비유죠, 비유. 근데 메타포는 은유죠. 근데 그딴 거 구별 안 해.
은유, 직유, 비유 그딴 거